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환율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계엄 여파로 또 확 튀었다가 안정되면서 또 점진적 우상향을 하고 있죠. 이는 달러가 유출이 되고 있다는 소리고, 그러면은 내년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2월이니까 내년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이죠. 일단 그 전에 외국인 수요들 빠져나가는 것들, 이것은 현재 수요가 받아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수요가 들어오지 않고 수요들이 이탈을 하고 있고, 여기에 미국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죠. 지금 금리 인하한다, 인플레이션이 예상에 부합했다. 근데 생산자 물가는 예상을 넘어섰고, 지금 금리 인하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아직은 바이든입니다. 트럼프 리스크 이야기를 해서 트럼프 리스크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바이든이죠. 1월 20일까지가 임기잖아요. 그래서 그 리스크도 아직 안 나온 상황이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트럼프 리스크가 나올 건데, 그 이전에 우리나라가 그 전에 해놓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내년에 외화채 만기 폭탄이 쏟아집니다. 2025년 만기 도래를 앞둔 규모는 7,080만 달러 규모로 전년, 즉 올해죠. 올해 대비로 23% 증가한 거죠. 그래서 국민은행, 그 다음에 방콕지점, 포스코, 한국수출입은행, 농협 이런 데서 발행된 외화채 만기가 폭탄이 쏟아지는 거고, 만기를 받아줄 수요들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만기를 받아줄 수요들이 없다면 외화 자금 조달하는데 문제가 되겠죠. 근데 지금 외국인 수요들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냐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냐, 가끔가다 그런 기사들이 뜹니다. 오늘 외국인 수요들 들어왔다. 근데 그 단기적인 하루하루씩 들어오는 게 아니라 월별로 이렇게 쭉 보면은 꾸준히 빠지고 있었죠. 특히 주식시장에서 많이 빠지고 있었고, 채권시장에는 그나마 들어갔었는데 11월부터는 주식에서 빠지는 수요들이 채권시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나갔죠. 이 상황에서 요즘에 이제 정치 리스크까지 터지면서 외국인 수요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상황에서 외화채 폭탄이 전년보다 23%나 높다. 즉 채권을 많이 찍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달러를 끌어들여와서 환율 안정을 어느 정도 시킨 것도 있는데, 그만큼의 수요가, 더 많은 수요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계속 빠져나갈 상황이죠. 여기에 그러면은 외화채를 많이 발행해가지고 어떻게든 발행하면 되지 않냐. 근데 외화채만 발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사채 만기 물량이 65조 4천억, 여기 이렇게 쭉쭉 늘어난 거 보이죠? 단기적으로 끊어서 하다 보니까, 레고랜드 터지고 단기적으로 끊어서 하다 보니까 24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죠. 밀어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금공이나 토지주택공사, 허그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문제죠. 허그도 안 하다가 채권 발행하기 시작했고, 주금공이나 LH 같은 경우도 지금 PF 리스크에서 빠질 수 없죠. 여기에 한전, 물가 안 올리려고 한전이 적자를 많이 보고 있었죠. 그게 계속 누적이 되고 있었고, 이거는 이번 정부 잘못은 아닙니다. 그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한전채 만기 도래액도 쏟아지고 있다. 요것도 채권 발행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외화채는 외국 수요들 또 받아줄 수요들 필요하고, 외화채 받아줄 수요도 필요하고, 공사채 받아줄 수요도 필요하고, 회사채 받아줄 수요도 필요하다. 내년 1분기에 회사채만 27조 원 만기다. 공사채가 65조 4천 내년 만기고, 여기는 1분기만 27조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기업 자금 조달이 주식도 힘들어졌죠, 채권도 힘들어졌죠, 대출도 힘들어졌어요. 여기에 국가 신용등급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각종 채권의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제가 저번에 롯데건설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롯데건설이 원래는 롯데케미컬 보증서 가지고, 얘가 롯데건설보다 신용도가 높으니까 금리를 싸게 받을 수 있는데,
케미컬이 좋지 않으니까 보증 안 서고 그냥 건설해서 직접 받으니까 금리가 높아졌죠. 그런 것처럼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자금 조달 비용이 문제가 되는 거고,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은행권에서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플러스 회사도 적자 폭이 늘어날 수 있죠. 적자 폭이 늘어나든가 아니면 수익이 줄든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거. 그러니까 오늘 부랴부랴 막 이런 기사들 뜨죠. 여전히 안정적이다. 저번에 분명히 신용평가사 3사가 지속될 경우 부정적이란 경고를 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말 바꿨어요. 안정적이래요. 당연히 안정적이라고 하겠죠. 왜? 정부 서울청사에 모여가지고 인사들이랑 면담 갖고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와가지고 한국 못 믿겠습니다. 한국 신용등급은 떨어질 겁니다. 거기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방금 설명을 듣고. 이런 내용대로 되면은 안정적이겠다. 근데 가서 또 분석해 볼 거 아니에요. 신용등급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겉보기에는 우리나라가 리스크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계엄 터지기 전까지. 왜냐면 국가부채가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아까 공사채 보셨죠? 공기업 부채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정부 부채로 책정되지 않은 확장적 정부 부채. 그렇죠?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종의 정부 부채죠? 그런 것까지 다 합쳤을 때는 우리나라가 꽤 상위권이다. 그런 거라서요. 안정적이다. 이거는 우리나라 와가지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랑 면담하고서 거기서 이야기한 거고, 그 앞에서 아니요 위험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계엄까지 터뜨렸는데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담감도 분명히 있을 테죠. 이건 농담. 조금 더 지켜봐야죠. 우리나라 와서가 아니라 거기서 분석한 걸 봐야지. 그런 거고. 그러니까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증권사들도 달러를 지금 더 쌓으라고 해놓고 있죠. 환율이 급등하니까 달러와 투자금의 70%를 의무 예치했는데 80%를 확대했다. 즉 달러가 들어오면은 70%는 예치하고 30%는 굴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80% 예치하고 20%만 굴려라. 왜? 달러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안 되면은 증권사 달러도 꺼내다 쓸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저기서 꺼내다 쓰고 있잖아요. 물론 증권사 달러를 꺼내다 쓰는 건 아니지만 압박은 줄 수 있겠죠. 은행처럼. 왜냐면 정부 부채 안 늘리려고 꺼내다 쓴 게 한두 개냐. 개인에서 달러를 꺼냈을 수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5대 은행 압박하는 거 봐봐요. 충분히 압박을 할 수 있죠. 5대 은행 압박해가지고 관치금융으로 뭐 눌렀다든지 돈 풀라고 해서 풀었다든지 충분히 압박은 줄 수 있습니다. 공사 쪽을 먼저 쓰겠지만 거기도 한계가 있잖아요. 생각보다 크게 터지고 있는 거고. 또 외평채 발행 가능 법안 통과하자마자 우리나라 여태까지 보면요. 뭘 하든 간에 굉장히 지지부진했죠. 굉장히 지지부진했는데 통과하자마자 이틀 만에 발행 검토하고 2조 원 이내 규모까지 정해졌다. 급하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에 무제한 유동성 공급까지. 근데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라고 해서요. 이것 때문에 막 돈 어마어마하게 풀려서 뭐 자산가치 튀고 뭐 슈퍼사이클이고 개소리 집어치우고요. 우리 뷔페 가면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 뷔페에 방문한 게 뭐 먹방 유튜버였죠. 근데 지금은 위궤양이에요. 무제한으로 먹을 수는 있는데 들어가질 않아요. 위궤양이라. 진짜 막 부드럽게 해주는 뭐 이런 죽 같은 거나 먹을 줄 알죠.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채권 만기도 많은데 외평채까지 발행해가지고 외화채 만기도 많은데 외평채까지 또 발행해가지고 달러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달러 유출되는 것들 막으려고 하고 있고 증권사에서 막 국가가 뽑아 쓰진 않더라도 뭐 환율을 막기 위해서 뽑아다 쓰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근데 기업 유동성 위기 특히 달러 위기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쌓아놓으라고 하는 것 같다. 금융권에게 여태까지 요구를 했듯이 이런 상황인 거고 이런 식으로 달러가 계속 고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리스크가 커지면서 유출이 빨라지기 때문에 달러 위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외환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지금 4천억 달러 선이 위태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4천억 달러가 위험한 게 아니라 가용 외환 보유액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추정은 가용 외환 보유액은 약 154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4천억 달러가 아니라 이 정도 수준인 거고 그래서 4천억 달러 깨지면 가용 외환 보유액이 없어진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3,990억 달러까지 떨어졌으면은 163억 9천만이 빠진 거니까 가용 외환 보유액 다 쓴 거 아니냐. 일반적으로는
이게 떨어지는 이유는 첫 번째는 환율에 따른 시세예요. 그런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게 뭐 다 달러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평가가 조정되면서 외환 보유액 총액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진짜 풀어가지고 써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다는 소리죠. 달러가 심각하게 고갈 중인데, 문제는 지금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고,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뭐 정치적 리스크도 있지만 그 전에도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올랐습니다. 정치 하나로만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최근 한 달간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계엄은 이제 터졌잖아요. 그 전에도 이미 올라가고 있었던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한풀 꺾인 상황인데, 내려왔다고 해서 중간중간 내려가는데 물론 이때만큼은 안 올라가요. 근데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조금씩 점진적 우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갚아야 될 돈의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다. 달러로. 여기에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죠. 뭐 계엄 발표했다가 6시간 만에 철회하고 뭐 웃기지도 않는 짓이냐. 근데 하나하나 드러날수록 정치적 리스크가 될 만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번에 심지어 전쟁, 이게 뭐 확실한지 아닌지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사건을 만들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우리나라는 휴전국입니다. 종전국이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전쟁 리스크 터졌을 때 어떤 영향을 받냐.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성이 있어가지고요. 전쟁 나면요 진짜 무서워집니다. 예전에 뭐 베트남 전쟁 때 오히려 베트콩들이 미군보다 한국군을 더 무서워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여러 가지 리스크는 더 커졌고, 또 달러 스와핑 이런 것들도 말씀하신 대로 뭐 종료됐고, 또 그러니까 연금이랑 달러 스와핑 해놓은 게 있으니까 지금 그거 꺼내다가 맞고 있는 거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 보시면요 환율이 떨어질 요인이 별로 없어요. 환율이 떨어질 요인이 없다는 소리는요, 앞으로 경제 리스크는 한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될 거고, 제가 그래서 터트리지 않으면 계속 끌고 간다고 그랬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이다. 왜? 일본도요 버블이 터졌지만요 부채 디레버리징을 안 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30년이 왔다고 그랬죠. 지금이 딱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일본의 엔화 가치가 어떻게 되고 있냐,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요 내년부터 달러가 올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썰물처럼 빠져나갈 가능성이 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